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놓은 이후 연금은 이제 더 많이 더 오래 내라고 하면서 왜 나라에서 지급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은데요. 일단 법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급 보증 자체가 국가 채무가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 대통령이 결국 국가 지급 보장안 명문화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문위원단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예, 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이 4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했던 해인데 그 위원회 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심도 있는 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 국민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위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또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 결론을 뚜렷하게 도출은 못했고요. 상대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비중이 지급 보장 조항을 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국가의 책무라고 또 있는 관련 조항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좀 나눠졌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큰 불신을 고려할 때 추상적인 측면에서 지급 보장을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일된 의견은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다소 신중론이 좀 더 많았던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실제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지시도 그런 연장선일 것 같고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법적인 그걸 떠나서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지금 이제 복지 확대를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미 자기가 보험료를 내서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약속한 제도, 국가의 특단의 상황이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거칠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다. 아주 이렇게 좀 편한 표현을, 편하지는 않죠.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측면에서 무거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소련 사회주의 해체되면서 이렇게 다 독립국가 연합으로 다 이렇게 국가들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굉장히 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연금을 지급을 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보는 2008년에 그리스, 이태리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금융부채로 국가부도 직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조정은 있었지만 연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위기 같은 그리스, 이태리 같은 사태를 겪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또 국가가 해체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도 또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나라들조차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금은 꼭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으로 명문화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처한 대내외 상황들을 봤었을 때 국가가 당연히 지급 보장을 해주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이죠. 국가의 지급 여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어느 국회의원, 어느 정당에서 국가 지급 여력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겠습니까? 이건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극히 이제 아주 자명하고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워낙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잘못 전파되다 보니까 불신 해소 차원에서는 지급 보장보다 확실한 거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방법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예금을 보면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그 지급 보증을 해주는 어떠한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요. 비슷한 방법일 텐데 이걸 이제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증해 준다라고 하면
마치 이런 법이나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회사, 기업을 운영하다 이렇게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면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영어 표현으로 라스트 리조트, 최후의 어떤 의지 차원에서, 의존 차원에서 예금자 보험법 같은 걸 만드는데 이쪽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국가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민간의 어떤 법적인 조항하고 국가에 적용되는 조항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미 이제 뭐 지금 이제 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더 방법적인 걸 여쭤본다면 네. 지금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게 사학연금은 지금 방식이 적자가 나면 적자를 이제 메워주는 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같은 방식을 따를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해서 100%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100% 적자를 보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00%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적자 발생 시 보존할 수도 있다. 또 있다라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네.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국가가 사용자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적자를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그 적자가 났을 때 다 보존해 줄 거냐 아니면 지급을 보장한다 이 차원이 결국 약간의 그 어감상 차이는 있지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수준을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금 적립금이 634조인데 그 기금이 다 소진이 됐을 때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액보다 부족하다 그럴 때 결국 국가 지급보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메워줘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은 뭐 거의 만약에 보장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연금 기금의 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동전의 양면인데요. 끊이지 않는 논쟁인데 우리가 4차 재정 계산 결과 예정대로 급여율 40%로 낮추면 네.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진 2057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당겨진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기금 소진이 당겨지니까 이거 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급보장 조항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지급보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 가장 확실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청년층, 젊은 세대 20세 이 연령층들이 90세 정도 됐을 때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확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두 번째 난이라는 게 그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20세 연령층들이 90세 됐을 때도 그의 연금 지급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하자 그런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지금 보험료가 9% 우리가 20년 동안 한 푼도 못 올리고 있는데 그 보험료를 적어도 10년 동안 한 13.5%로 4.5%포인트는 올리고 좀 더 추가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자꾸 급여율은 하향 조정된다 그러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재정 안정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고를 두둑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쌓아놔야 되는데 그런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되는데 뭘 믿고 보험료를 우리가 더 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이런 국민적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 측면에서 지급보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라 이런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주려면 뭐 받는 게 있어야
보험료를 높여도 뭐 받아들이겠고 뭐 네.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도 좀 덜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 보장을 국가가 좀 해달라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뭘 기벤트 연금 개발할 때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보험료 올리는 걸 채찍이라고 보면 예. 채찍이라고 보면 지급 보장은 당근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먼데 혹시라도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앞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 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꽤 올려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지급 보장 조항 했는데 국가 잘못 운영한 거를 국가가 책임지지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냐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 책임 공방이 좀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문가 또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다 뭐 상당수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는 것 예, 같군요. 우리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2060년경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41% 되는 사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사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서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급보장 조항이 자칫 기금 소진을 다 초래한 뒤에야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자는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나오면 그만큼 고통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좀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명문화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다른 국가에? 5년 전에도 지급보장 조항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있다가 결국 통과가 안 됐는데 네. 그때도 이제 뭐 지금 지급보장 조항을 발의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독일이나 일본에 지급보장 조항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급보장 조항을 만들자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당시 저희가 토론회도 뭐 신문에 지상 토론도 참여했는데 외국에 확인을 해봤어요. 일본도 확인해보고 이메일 인터뷰로요. 독일도 해본 결과 일본은 없고 지급보장 조항이. 네. 독일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적립금이 많지 않으니까 적립금이 일시로 부족하면 연방조가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지. 대여의 형식의 예, 보증이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급보장 조항은 제가 알기로 저희 전문가들이 알기로 전 세계에서 도입된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 왜 명문화하지 않았냐. 거기는 국가가 지금 아까 한 얘기랑 괴를 같이 하는데 100년 이상 이 연금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고 지급한다는 거에 대한 당연한 신뢰라든지 전통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화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연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쌓여 있다는 거죠. 예, 요거는 뭐 동전의 양면이고 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는 1800년대 후반에 연금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제가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연금을 다 받으시다 보니까 네. 그걸로 생활하는 걸 보다 그렇죠. 보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금제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네. 우리 할머니, 아버지 다 받았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을 거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내면 그냥 금방 혜택을 받는데 이건 젊었을 때 매번 기금 소진된다 고갈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먼 미래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런 어떤 정치적 요구가 계속 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 보증이 자칫 이 국가 채무로 여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5년 전에 지급보장 조항이 정치적 쟁점화 됐을 때 기재부에서 이제 제시했던 어떤 입장이 이 지급보장이 되면 국가 채무로 들어가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면 국가 경쟁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좀 이게 어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발적 채무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봐도 광의 채무, 국가 부채로 잡힐 확률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고민하는 거는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면 어떤 식으로 법제화를 하면 국가 부채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네. 부분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이제 네. 하나 이건 뭐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외 투자 비중이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급 보장이 들어가면 그 국부 펀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국부 펀드를 인정받으면 투자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가 되고 있는데 네. 국부 펀드의 성격을 상실하면 자격을 상실하면 그 텍스 혜택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잔고에 대한 부분 다시 돌아오는 기금 소갈이 이제 더 당겨졌다고 네.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금을 더 많이 충분히 확보해서 쌓아두는 게 현실적인 안전판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예, 지급 보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두 개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게 한쪽은 지급 보장을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주자.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약간 반대쪽에서 보는 시각은 지급 보장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개혁 요구, 제도 개선 요구가 필요할 때 손을 못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적립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조항이 좀 나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젊은 세대, 후세대들이 나 이 제도 믿고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 확신은 추상적인 법조항보다 내가 90세, 100세 됐을 때도 내가 받을 돈이 국민연금에 적립돼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불신을 없애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네. 관점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지급보장 조항 논의도 하면서 네. 전향적으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국민연금제도를 튼실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대로 좀 해소를 해드리면서 가장 확실한 믿음, 불신 해소 방안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내가 받을 연금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 기금을. 그 확신을 안겨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준의 연금을 받는 국가들, OECD 영국들의 평균 부담이 18%인데 보험료가 우린 20년 동안 9%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장성, 불신 해소도 중요하지만 네. 동전의 다른 면인 확실히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될 정도로 부담도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좀 많이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의 경우를 들어볼까 해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아주 정말 최소한으로 쌓아두고 또 보험료 추징을 하면서 동시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건지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니까 임진왜란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어떤 냄새요? 임진왜란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의 냄새가 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지 안 할지 가보라 그랬는데 똑같이 가보고도 어떤 분은 쳐들어올 것 같다, 안 쳐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 사례도 많이 인용되는 게 네. 독일은 적립금이 2달 반 정도밖에 없다. 우리처럼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634조라는 거대 기금을 쌓아놓고 왜 이 난리냐. 걱정도 팔자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좀 더 영어 표현을 인덱스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유사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지만 이미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배 수준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부터 독일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제도가 별로 골병이 안 들어 있고요. 네. 노인 노인 인구 비율도 우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독일은 우리처럼 5년마다 연금의 장기 전망을 해서 이걸 보험료를 올려야 되냐 아니면 급여를 내려야 되냐 이런 정치 공방 자체가 없어지는 쪽으로 2004년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전문 용어로는 자동 안정 장치라 그래서요. 네. 매년 독일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운영 여건이 나빠지고 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악화돼서 독일 전체가 연금 제도를 운영해가는 여건이 악화됐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또 가입자, 수급자, 정치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독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액 자동으로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연금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은 지출하는 부분이 독일 경제가 독일이라는 국가가 감내할 수 있도록 매년 자동으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잘 굴러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도냐면 전문 용어로는 확정급여제도라 그래서 부담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받는 급여 수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받는 거하고 기여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면 지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만 그 배움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42년부터 2057년 15년 동안에 약 경상가로 2,400조, 500조라는 돈이 일시에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제도 운영 및 또 제도에 내재된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독일 사례를 갖다가 우리한테 대입해서 독일처럼 하자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독일이 저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일단은 그 나라만의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돼도 그걸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식의 운영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국민연금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도 이제 2004년 개혁이 혁명적인 개혁인데 네. 그 게르만 민족 대단하다 그러는데 독일 상원 의원들하고 뭐 저희가 주변에서들 접촉한 분들에 의하면 네. 독일도 그렇게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래요? 엄청나게 뭐 논쟁하고 결국 독일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대승적 결단으로 그렇게 간 건데 1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진 나라도 우리 단계 우린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그걸 하자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지금 국민연금 문 닫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독일만 한 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쪽으로 못 가지만 네. 지급 보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뭔가 지속 가능한 정치적인 논쟁 벗어나서 탈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논의돼야 된다. 그런 필요성들은 이 기회에 우리 이해관계자들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참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게는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